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자, 토요일 오후에 제가 두산 에너빌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월요장에서 일단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시장들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상승했던 섹터들이 일부 좀 하락을 하고 거기에 재료가 동반되는 섹터들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두산 같은 경우 특히 원전 섹터라든지 또는 조선 방산들은 그동안 사실 상승했던 기조 속에서 박스권 또는 하락 기조를 약간 좀 하락 기조를 좀 가져갔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재료가 있는 종목들 먼저 상승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티 다시 월요장부터 특히 SMR 관련 재료들이 크게 터져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정규장 마감할 때 다시 한번 매집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점에서 매집하는 형태고 다시 한번 돌아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전체 거래량이 전일 대비 123.40% 거기에 거래 대금이 5,370억 이상 터지면서 전체 주식 중에 4위권에 오를 만큼 상당히 수급들은 금요장인데도 불구하고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일장에서 재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자, 저는 월요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들이 올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이 우리 선배님들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우리 두산 진성주주들한테 많이 퍼지면서 추천 컨텐츠에 등록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큰 선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 차트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어제장에서 보게 되면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좀 줬죠. 63,600원 바로 8시에 한번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박스권에 좀 가다 놓으면서 오전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일부 거래량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장이 시작되고 나서 한번 밀어버렸죠. 자, 밀면서 61,800원까지 한번 밀어줄 때 또 한번 강력한 매집봉이 한 번 더 떴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전에 딱 15분 만에 거래량을 띄운 뒤에 자, 이 오후 3시가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강력한 거래량과 아울러 이 애프터마켓에서도 일부 거래량들이 받쳐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심리, 그러니까 개인들의 시선을 약간 돌려놓은 상태에서 결국 세력들은 또 한번 매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123%지만 이걸 일봉 차트 거래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자, 요 정도. 자, 즉 전일 거래량보다 많긴 합니다만 이전에 하락 기준에서 담아왔던 거래량 비해서는 약 5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무슨 말이냐? 이미 세력들 입장에선 고점 부근이 도달할 때 이 부근에서 한번 거래량 그리고 이 매물대 중앙을 이탈했을 때 45,000원 라인, 5만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매집 물량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급할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매집을 했다는 건 월요 시장에서 뭔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를 주봉 차트로 좀 볼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 한 주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탈한 것 같지만 되려 아니죠. 윗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이 영망치 캔들에 자, 이번 주죠. 아직까지는 이번 주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이 이탈하지 않고 5일 주봉과 10일 주봉이 딱 맞닿는 이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일부 물량만 출회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탈한 흔적 없이 세력들은 본주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단기성 자금만으로 일단 이 투심을 좀 흔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차피 7월 30일부터 여러분들 8월 30일까지 한번 보세요. 누가 가장 많이 샀나요? 개인들이 1200억을 샀어요. 최근에 들어온 작업들 보면 8월 26일 날 63,300원 마이너스 3.95% 17만 여기 보면 1728억을 샀습니다. 자, 외인들이 강하게 좀 던져낸 물량들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좀 이상한 흐름이다. 왜냐면 자, 65,900원에 1230억을 사놔놓고 63,300원 더 떨어졌는데 이걸 던져낸다고? 이상하다 표현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죠? 결과적으로 이걸 먹긴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 외인들 계좌는 다 믿을 건 아니다. 검은 머리 외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두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습니다. 국내인인데 외국인 계좌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왜 굳이 1200억을 사놓고 그 다음날 다시 던져내면서 이걸 개인들이 가져갔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면 개인 계좌를 쓰는 큰 손들 분명히 세력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주고 이걸 물량을 담아가면서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뭔가 즉 개인들의 진성 물량들을 빼먹었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사모펀딩 조직입니다.
겁니다. 지금 현재 295억 정도 순매수 자금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크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사모펀드 조직들이 버티고 있는 것 역시 지금 두산이 갖고 있는 재료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외인들 보유 비중 보세요. 23.28%. 한 달 전 23.99%에 비해서 불과 뭐 0.7%, 0.07이죠. 0.7% 정도 좀 비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단기 물량들만 나갔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롱펀드 자금이 버텨주는데 중요한 거,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게요. 중요한 건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티가 단기간에 강한 흐름들을 갖고 와서 74,100원까지 250% 가까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 박스권으로 정말 지루하게 한 달 반 정도를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되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자, 하단으로 한번 밀어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물량들 출회하니까 이 매물대라고 해서 여기가 가장 개인들이 많이 사놓은 구간대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한번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는 이 기점 속에서 개인들은 지쳐간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장에 또는 다음 주에 IAEA,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와 한국 수자력 연구원, 자, 한국숫자력연구원에서 국내 백스코 부산입니다. 20년 만에 SMR을 주제로 토론회를 9월 5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일주일간 개최를 하면서 사실 이런 일정들이 있을 때는 보통 주식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 있고 하락 기조를 극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재료가 있을 때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이 5일 동안 세력들은 분명히 변동성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미 세력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한테 좀 지치게 만든 모습들을 보여갔다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두산 에너빌티 신용 매매 동향을 봐도 2.09%, 한 달 전에 여기 보시면 잠깐만. 예, 확대하겠습니다. 2.09% 정도 가져오는 게 보이죠. 지금 2.42%, 결과적으로 0.4% 정도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이건 개인들이 들어왔겠죠. 하지만 자, 대부분의 자금들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건 현금력 가지고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간에 분명히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닌 세력들이 지금 최대한 매집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 원자력 학회랑 IAEA 이렇게 국내에서 포럼 있을 때 특히 SMR 재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실제 이런 학술회들은 보통 계약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술회에서 여러 가지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만나고 또 미팅들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다음 계약을 위한 논의들을, 그 미팅들이 굉장히 큰 재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빅테크 SMR과 협력들, 특히 3사들과 전부 다 협력이 돼 있죠. 자, 우리가 다 아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제 아마존 7억 불 상당의 금액까지 SMR 부분은 협력이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백스코에서 재료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재료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그죠? 마이너스 1.75% 하방 압력 주면서 매물대 밑에서 끝낸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 월요일날 선배님들 여기서 여기까지 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딱 집어볼게요. 66,000원까지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매물도 나와요. 왜? 그동안 여기서 크게 돌파할 걸 생각했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2달 가까운 기간을 박스권에 있다가 매물대, 즉 우리 선배님들 평균 단가와 비슷하거나 약 손실 또는 약 수익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니 나올 수 있는 가격대, 여기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건 이건 세력들의 일부러 전략, 작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혼자서 항상 판단하면 내가 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꾸 떨어진 기업들,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기업들이 우리의 자꾸 전략들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력들은요, 우리가 개인들이 쓰시는 기본 5, 10, 20, 40, 60 차트의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된 정보, 우리 개인들이 사실 굉장히 성실합니다. 아침 저녁 뉴스부터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은 점심 뉴스까지 다 챙겨보긴 하는데, 그런 이 뉴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데는 중요합니다만, 세력들은 이런 큰 그림, 즉 오픈된 정보통에서 개인들 털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밀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의 보완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죠? 회사 생활하면서 뭐 장사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미약하나마 그래도 이 영상 속에
쪽에서 아니면 제가 요즘 선배님께 보내드리는 이 워딩이 제법 괜찮으신가 봐요. 좀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으신데 지금 보내드리는 이런 워딩들이 그냥 일반 분석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건 전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평균 단가, 내가 사놓은 가격이 얼만데 55,000원인데 내가 비중이 내 투자금 대비해서 20% 정도 들어가 있고 남은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아. 이런 비중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려해서 본인 평단에 맞는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혼자 주식할 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증권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분석 내용들이 엇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엇갈린 분석들 그래도 참고하시라 보내드리면서 증권가 찌라시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 도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만으로 내가 이 두단 애널리틱 관련해서는 조금 모자른 것 같다 하신 분들은 편하게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향은 명확하고요. 영상 보시면 초반에 말씀드렸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하나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도 도움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가진 개인 진성 주주분들한테 더 많이 이 영상들이 추천 콘텐츠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똘똘 뭉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필요하니까요. 구독 누르신 분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조회수 옆에 더보기창 누르시면 구독자 무료 신청 딱 뜨죠. 자, 그럼 아무 링크나 한번 눌러보세요. 자, 아무 링크 지금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앞으로 내가 두산 관련해서는 사실 최고가 또는 내가 실시간으로 세력들의 이상 있을 때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이런 전략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쏴드릴 테니까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 여기다 뭐 문자가 됐던 카톡이 됐던 받아보실 번호가 필요하겠죠. 0102야 선배님들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 내가 두 빌을 갖고 계시니까 두 빌, 그 다음에 평균 단가와 비중을 제가 여기서만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써주시고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앞으로는 뭐 세력보다 빠른 정보를 드리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주포는 아니니까요. 대신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여러분께 쏴드릴 테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24시간 라이브, 뭐 24시간 없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라이브로 운영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좀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대응 전략 저한테 링크 주실 때 신청하실 때 기본적으로 소통방 이 초대 링크를 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니까 본인 성향에 따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위에 보시면 중복 체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혹시 내가 혼자 수익 내가 참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도 10년간 대형 자금 직접 굴리면서 많은 수익들을 냈거든요. 그때 제가 쓰던 기법 자체가 뉴스 트레이딩 기법이에요. 선배님들 이 세력들은요 요즘 주가를 아래 위로 들어 올리거나 뭔가 할 때 변동성을 줄 때 그냥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금감원 감시 체계가 심하기 때문에 분명히 루틴처럼 광고성 뉴스, 우리가 뭐 아는 찌라시라든지 또는 소문을 통해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내보낸 뒤에 이 상당한 매집 물량을 통해서 변동성을 주죠. 그 뒤에 진성 뉴스들이 나올 때 그때 판매하는, 그래서 우리가 격언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말이 이게 없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면 저도 역시 이 뉴스 트레이딩 기법 안에 저만의 노하우를 섞어서 10년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같이 큰 재료가 없는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도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무료로 같이 도움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디테일하게 좀 나누려고 해서 내가 종목 추천 필요 없는 분들은 영상 여기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다만 필요하신 분들은 1분만 집중할게요. 일단 내가 단타나 종가 베팅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나누냐면 바쁘신 분들이 억지로 단타나 종가 매일매일 수익 내고 싶다고 치게 되면 이거 손실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본인 시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1차로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문자라든지 카톡, 텔레그램 통해서 놓치지 않게 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단타 같은 경우는 하루 4% 정도 수익 잡으면 크게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이미 추천드린 기간도 오래됐고요. 수익률도 한 6에서 7%만 안정권이죠. 거기에 이 수익 검증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 투자자분 같은 경우도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우리 종목 3종목으로 들어갔다? 이건 뭘까요?
무료로 오랫동안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도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간이나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요. 단타 종가 원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밑에다가 내가 단타 종목이 필요하면 단타, 종가 종목이 필요하면 종가라 쓰십시오. 해당 종목들 문자나 카톡으로 쏴드릴 테니까 천천히 검증하시고 자신 있을 때 그때부터 하셔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쁘신 분들. 자, 이걸 보시면 일정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16주 과정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종목의 16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장 일정에 따라 갈 거예요. 일단 1, 2분기에 우리 불호했던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자, 한 6개월 동안 100에서 150% 많게는 250% 이상도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그러다가 3분기에 어떻게 됐죠?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대감에 1, 2분기에 대형주들이 움직였다면 이제 팩트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이 뭐 엔비디아에다가 6세대 반도체를 4분기부터 이제 수출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4분기 반도체를 만들려는 이 헤드본딩 장비부터 부품들 소재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가 단기간에 막 80%씩 올라가고 이스페타시스 4일 동안 연속 상승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 움직이게 되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 터빈 같은 종류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에너지 관련 이제 4세대 SMR은 필수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듐 리튬 관련해서 새로운 신소재 얘기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신소재 관련주도 딱 두 개 있습니다. 방산조선, 로봇 스테이블 코인에서 보안주들도 마찬가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자재 섹터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기자재 섹터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선배님들. 이미 3분기에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최소한 이 6개 섹터 10종목은 세력들 매집했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한 3, 4개만 제대로 먹어서 우리가 10월 말일 또는 10월 27일까지만 뭐 조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세력들이 한번 들어 올렸다 무릎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있죠. 여기에 사서 어깨까지만 먹어도 한 종목당 40% 이상은 먹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종목을 먹을 때 제가 이 10종목을 다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만든 이유가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정해놓고 이 첫 번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갈 때 우리가 소액 투자자니까 이 수익이랑 더해서 원금이랑 더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운 좋아서 네 번째까지 가면 복리로만 키운다면 100에서 150%까지도 전 수익을 자신 있어 하거든요. 그럼 이 수익을 갖고 뭘 할 거냐? 10월 27일 날 이후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이게 50억으로 확정되던 30억으로 되던 무조건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매해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1, 2분기 때 부러워했던 대형주들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 이때 그럼 여기서 돈을 좀 모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12월 산타랠리 전에 충분히 300% 이상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플러스 알파까지 생기는 건 이 안에서 배당이 좀 높은 종목들은 따로 선별해서 배당까지 먹고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안에 자, 일정부터 종목명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바쁘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거 클릭하신 뒤에 여기다가 세력주라 보내십시오. 그럼 해당 종목 해당 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수익들 좀 많이 내시고 앞으로 제 영상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또 주말간에 또 어떤 리스 있는지 잘 확인을 해서 또 나오면 될까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